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다음 주 출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16개 시도사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 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21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코스피에서 손바뀜이 좀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주도했고요. 장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 장 종료 후에 살펴보니까 이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매도를 하고 있었던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폭을 좀 줄였습니다. 0.2% 오르면서 1736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은 500선 수복에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0.2% 오르면서 499선에 아슬아슬하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건설업종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철강업종 역시 좋은 흐름 이어나가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구체적인 시장 상황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20일 화요일장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일시적인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국내 증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전약 후강의 장을 펼쳤습니다. 오늘 개인이 장을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173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4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1727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혼조세를 보여주다가 12주간 지나면서 상승폭을 크게 늘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다시 흐름을 바꾸면서 상승폭은 다시 조금은 둔화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약보합권 강보합 움직임 나타나면서 1736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개인은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했습니다. 1,900억 원 정도 순매수세가 나왔고요. 반면에 기관이 장중에 매수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100억 원 넘는 물량 매수세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장중에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흐름 바꾸면서 191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1포인트 오르면서 499포인트에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501포인트에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박수권 움직임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500선을 중심으로 499포인트, 500포인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늘 499포인트에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이 6억 원 정도 매도로 흐름을 바꿨고요. 기관 역시 여기에 같이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41억 원 정도 팔았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80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90전 내리면서 1205원 70전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9시 구간을 지나서면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지수가 반등을 했고요. 꾸준하게 수출업체에서 내고 물량이 공급되는 것이 하락 압력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강보합권 유지하면서 79만 8천 원 기록했고요. 포스코가 1% 올랐습니다. 현대차 역시 2.9% 올랐고요. 삼성생명 역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LG화학은 4시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1%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이 오늘 4%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기가스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현대모비스 1% 올랐습니다. LG전자 역시 1.8%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6% 내렸고요. SK브로드밴드가 1.6%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OCI 머티리얼즈 강보합, CJ 옵쇼핑은 오늘도 3.8%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다음과 메가스터디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태웅 역시 1.3%, SK컴즈가 4.9%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검색 점유율 확대 기대감의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뚜렷한 재료가 없는 가운데 종목들은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건설주들인데요. 어제부터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의 상승폭을 키웠는데 아직까지 그 호재가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어제와 조금 다른 점이라면 미분양 문제에 시달렸었던 중소형 건설주들을 중심으로 오른다는 점일 텐데요. 종목들 자세히 살펴봅니다. 남광토건이 14% 가격 제한폭까지, 풍림산업까지 큰 폭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한일건설이 6% 오르면서 건설주들이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호재는 철강주까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개선이 되면 철강주들도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포스코가 1% 올랐고요. 현대제철이 3.9%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경신했습니다. 현대아이스코도 4.5% 오르면서 철강주들이 강세를 이어나갔습니다.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조선주들인데요. 조선주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강보합권 유지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STX가 2%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3.7% 오르면서 조선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더 큰 움직임은 태블릿 PC 관련주에서 나타났습니다. 애플의 전자책 아이패드가 판매 호조를 나타내면서 태블릿 PC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폭이 올랐는데요. 에이스테크가 14% 그리고 이미지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ELK가 7% 오르면서 태블릿 PC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더 큰 움직임은 와이브로주들에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2012년까지 와이브로 서비스 범위를 84개 시로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미노로직스가 14% 그리고 GS 인스토르까지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서화정보통신이 6% 오르면서 와이브로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장 초반만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는 데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실적 모멘텀에 집중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 어떻게 펼쳐질지 라스트 성공 전략과 함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현대증권 류윤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한번 분석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강박권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비싼 양상으로 전개가 됐는데요. 어떤 흐름이 나왔습니까? 예,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는 크게 그 장중의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이슈거리나 재료 같은 것들이 좀 조용한 편이었고요. 어찌 보면은 좀 거래량이 좀 감소하면서도 몸이 건조했던 장세 흐름이 좀 지속됐습니다. 오늘 특징적으로는 이제 중국 증시가 전일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 이후에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대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차별화된 장세를 지속하는 그런 임팩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오늘 크게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시간이 갈수록 저점은 좀 높아진 끝에 대략 한 4.8포인트 정도 상승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개인 투자가들이 저가 매수에 좀 가담해준 점이 지수 전반적인 특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일부 증권사에도 LED 산업에 대한 하반기 이후 공급 과잉 우려를 전망했는데요. 현재 TV용 LED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점이 2011년 상반기이고요. 이런 LED 업체의 영업이익률 줄가는 올해 하반기에 피크를 칠 거라는 전망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LED의 수요는 한 131.3% 면적당 증가고요. 공급은 오히려 공격적인 캐파 증가로 인해서 170.5% 증가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면 2011년부터는 공급 우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LED 업체인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 서울반도체 등에는 불리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이들 LED 업체뿐만 아니라 LG화학, 삼성, SDI 등들도 투자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목요일 발표 예정인 현대차, 하이닉스 등 실적 기대주들은 그동안 조정을 딛고 상승했고요. 자동차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대, 해상, LIG 손해보험 등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최고 관심주가 되는 거는 CJ그룹주인데 오늘 또 CJ하고 CJ오쇼핑 등 CJ그룹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안정대책 관련해서는 일부 DTI 완화에 관련해서 논쟁이 있으면서 오늘 건설주는 대체적으로 보합권 내지는 약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부동산 대책 정가 22일 발표할 예정인데 그 전까지는 건설주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건설주에 대한 관심이 철강주까지 좀 퍼지는 양상인데요. 과연 철강주와 건설주 상승세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건설 대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안으로 떠오르는 건 DTI 규제를 좀 완화하는 내용이겠는데요. 현재 수도권의 DTI 기준을 한 10%포인트 정도 상향하는 것을 조금 시중에서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청와대 쪽의 입장은 반반으로 일단 나오는 것 같습니다. DTI 규제가 완화되면은 일단 수요에 대한 기반을 좀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요소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입주, 미분양 문제가 일부 좀 해소될 법적인 근거들을 마련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의 그 근본적인 요인은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구조적 문제점 하락 요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 대책의 DTI 규제는 다분히 이제 거래 활성화 쪽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점들이 주가를 보면은 이제 건설주하고 철강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직접적인 영향은 건설주에 좀 주가에 부담되는 요인들에 대한 할인 요인이 제거를 통해서 반등이 될 것 같고요. 철강주는 수요 측면에 이제 공급 확대와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오늘 철강주의 상승은 아무래도 현대제철의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가 일부 반영된 거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뭐 부동산 공급 증대 이런 요인들과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연관성은 적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쪽으로 시선을 좀 돌려보도록 하죠. 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좀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저희가 전망을 좀 해보기도 했는데 미국 시장 오늘 밤 전망과 함께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예, 오늘 시장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제 주택 관련 지표 발표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에 대한 실적이 좀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는 어제도 발표됐지만 NAHB 주택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다소 조금 출렁거리는데 악영향을 줬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발표 예정인 것은 이제 6월 주택 착공 건수하고요. 건축 허가 건수가 되겠습니다. 착공 건수는 아무래도 전월보다는 2.2% 정도 일단 감소한 58만 개 정도가 발표될 거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건축 허가 건수는 전월과 좀 유사한 57.5만 건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미국의 그 주택 지표의 부진은 아마 4월에 종료된 주택 구입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에 주택 판매 부진과 재고 증가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당분간 주택 착공 건수가 급증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다만 이제 선행 지표격인 건축허가 건수가 추가로 악화되는 것이 좀 제한적이고요. 세제 혜택이 그 이후에 9월까지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주택 시장의 그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락하거나 급냉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되더라도 미국 증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좀 적다 보여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대략 한 51.5% 정도 증가한 14.7 빌리언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2분기에만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오히려 58% 정도 증가한 2.88 빌리언 달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애플의 그 실적은 좋아질 거라는 거는 이미 뭐 시장에서는 다 알려진 거고요. 문제는 이런 애플의 그 전망치하고 순이익치가 어느 정도 그 예상치에 부합하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컨슈머 리포트에서 나왔던 애플에 대한 문제점 지적, 그것이 과연 향후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그 컨퍼런스 콜 자체가 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현재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이런 그 판매량 증가와 매출 확보에 대한 그런 최근에 그 이슈화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더 시장의 관심거리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장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 일단은 오늘 강보권에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 부진에서는 좀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매크로 지표는 이제 순환적으로 하락기에 진입했기 때문에 매크로 지표가 좀 좋지 않다는 것은 크게 이슈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락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자칫 더블 딥 우려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주가의 좀 상단을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그 움직임을 좀 제약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미국 시장의 주택 부표 지표의 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역시도 지수의 좀 빠른 상향간 돌파에 대한 기대를 좀 낮추는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저점에서 조금 빠르게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점이 좀 중요해 보이고요. 대외 변수로는 유럽 재정 안정 문제가 주후반에 결론 지어지는 만큼 오히려 미국 매크로 지표에 대한 그 기대 발표 자체가 크게 위협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중국 증시의 반등과 유럽 재정 문제의 결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수 돌파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 시즌이고 투자가들이 매크로보다 또 유럽 재정 문제보다는 이제 종목의 그 실적에 쏠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번 주 후반에 발표되는 이제 현대차 그룹이라든가 다른
기업 실적들은 대체로 양호할 거거나 좀 기대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고, 하반기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이스페타시드라든가 LS, 한일이와 CJ 오쇼핑, LIG 소형보험 같은 이런 그 실적 호전 업종들이 좀 중장기화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 쪽으로 좀 무게가 쏠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는 스마트워크가 확산됩니다.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스마트워크 근무율을 전체 공무원과 노동인력의 30%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워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낮은 노동 생산성 등 우리 사회의 당면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우선 대도시 외곽에 공공기관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첨단 원격 업무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워크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공공형 2곳에서 2015년까지 공공형 50곳, 민간형 45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무원부터 앞장서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입니다. 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천만 원까지 빌려주는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이 다음 주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 원을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을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서민금융회사에서 오는 26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는 오늘 기준으로 상호금융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합니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에서 10등급 또는 무등급 서민으로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는 창업자금 5천만 원, 사업 운영자금 2천만 원, 생계자금 1천만 원 등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일제점검이 필요하다며 16개 시도 산하 공기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개혁 기준과 수준에 맞춰 점검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방 공기업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다음 회의에서 이 문제를 더 논의하자고 말해 지방 공기업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활성화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미소금융 지점은 재래시장 상인과 소상공인들이 접근하기 쉽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개설하라는 내용입니다. 미소금융 대출 규모도 연간 2천억 원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총부채 상환 비율 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21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모두 341조 868억 원으로 작년 말보다 12조 2,5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상반기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 15조 8천억 원의 77.5%가 주택담보대출에서 비롯된 셈입니다. 특히 지난 9개월 동안 누적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0조 8,9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연간 국내 총생산 1,063조 원의 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삼성증권 삼성타운 지점이 22일 삼성자산운용 홍콩법인의 폴린덴 최고투자 책임자 등을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홍콩에서 차이나 2.0 본토펀드 등 중국 펀드 운용을 맡고 있는 폴린덴은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성을 감안한 투자 전략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금융센터 동북본부점은 2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노원지점에서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하반기 유망 섹터 및 투자 전략과 선물옵션 트레이딩 기법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KB국민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예적금 금리를 최고 0.5%포인트 인상합니다. 적금금리는 최고 0.5%포인트 인상에 내일부터 적용하고 정기예금은 최대 연 0.2%포인트 인상에 23일부터 적용합니다. 신한카드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카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고차 구매자는 신용한도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하고 일반 카드처럼 결제일에 상환하면 되고 최장 24개월까지 할부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차량 판매 및 명의 이전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본 증시가 다시 개장을 했는데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이 마감됐는데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내리면서 9,300선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증시 좀 의외의 결과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증시는 현재 2% 가까이 오르면서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2% 넘게 오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2,524선의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소폭 오르면서 마감됐습니다. 3일 연속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내일 우리 증시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자세한 소식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